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제 태풍이 닥친 날이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좀 어수선했었죠. 검찰 수사 문제와 특검법 추진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불거졌는데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돼 있었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 소환 요구서를 보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을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성, 또 추가로 혐의를 두고 있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 또 하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기가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뭐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혐의가 없으니까 말꼬투리 잡아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검찰이 조사한 걸 자기가 다른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자기 볼 때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는 와서 이 검찰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 진술이 검찰 조사 결과를 그냥 확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서면 조사로 그냥 마무리하고 출석을 안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까지 열어가지고 출석하라 말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더 큰 사건이 한 열 몇 건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출석 여부를 당에서 결정할 건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당도 그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나갔지만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죠.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은 풍경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전형적인 망신주기 이제 쇼거든요. 예. 사실 그 원내 제1당의 야당 대표가 된 지 지금 나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장동도 아니고 그렇게 막 떠들었던 그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도 아니고 선거법에 이제 그 발언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6개월이나 그 들고 있던 그런 거를 딱 9월 초에 출석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제 이 소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뭐 방탄으로 막아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검찰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이 협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정치 쇼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행태 일침을 좀 놓고 또 진실은 얼마든지 가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가리는 문제는 진실 가리는 문제대로 차분하게 풀어가면 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의총에서도 논의가 뭐 있었고 또 대표한테 출석하는 게 지금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다수가 의견을 표명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석을 앞두고 지금 국정 운영에 오히려 이제 야당 대표를 저렇게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이제 걱정이 오히려 앞서요. 그러니까 좀 진짜 먼지 털기식 혹은 뭐 야당 대표 망신 주기식 이런 식의 그런 정치를 하는 검찰이 이제는 좀 행태를 그만둘 때가 된 거 아닌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장 시절에도 비슷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대법원까지 갔었던 이제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는 검찰 나가서 수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와는 이제 맥락이 다른 거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협치를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발 고소된 것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풀어가되 국정 운영과 민생이 최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 대표가 첫 번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오히려 정기국회 때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오히려 사실 이 선거법이 뭐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전혀 이슈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갑자기 소환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뭐 마치 뭐가 큰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선거법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봅니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경우도 참 많고요. 또 진실을 밝힐 때는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저는 진즉 조사를 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며칠 이제 3일 후면은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야당 대표 취임하자 말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검찰이 억울하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제 정치 좀 그만하고 정말로 좀 민생을 살피는 그런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그 명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미 이제 서면 답변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벼랑간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했다. 그리고 협치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직후에 또 이 소환 통보가 왔다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음에는 서면 답변 요청했는데 서면 답변 안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소환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차피 한 번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나중에 말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환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하지만 네. 소환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석 본인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놓고 당사자를 안 부르고 당사자가 와서 소명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검찰의 이 조사를 반론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거나 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그냥 기소해 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검찰 비판하는 것보다 몇 배로 세게 할 걸요. 본인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수사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일단 검찰의 이 기소 의지가 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떤 들은 간에 네. 원리 같으면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부르죠. 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불러가지고 사실관계 확정하는 데에서도 본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최후 진술까지 듣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 대표라는 데 대한 배려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일반인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수사 때마다 부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부른 그런 측면은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좀 배려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나머지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사건과 다르게 이미 팩트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 TV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따로 조사할 게 없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네.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되는 자료를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와 보고, 그럼 이 발언이 이거하고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인 부를 필요가 좀 적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남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사건들은 본인을 여러 번 불러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본인도 고민이고 이 대표 본인도 고민이고 당도 고민일 텐데, 그래도 협치라는 부분은 당연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언제든지 격의 없이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해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사이가 참 허물없어지고 좋은 관계라고 해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야당 대표의 명백한 범죄 행위까지
털어줘버리면 국민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네.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줄줄이 다른 사건 수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 그 매번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 근데 저희들이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소환을 통보를 해놓고 예. 서면 답변을 하니까 서면 답변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유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도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수사를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고 네. 그럼 압수수색이라는 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증거도 없이 그럼 소환을 했다는 말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라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어디 도주를 하거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1당의 이 당대표이고 정기국회가 열린 마당에 얼마든지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이든 뭐 기소 과정이든 기소가 뭐 만약에 된다면 근데 검찰은 다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돼 있고 망신주기 하다가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런 상태에서 그 의도가 뻔해 보이는데 야당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을 팍 찍으면서 이 검찰의 그런 정치쇼에 함께 이렇게 응대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사건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당당히 밝혀 나가고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밝힐 건 밝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부당한 이제 정치 탄압이나 부당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단코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토라인은 조국 장관이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복구가 안 됐죠. 지금 이제 들어가면 사실상 포토라인이 되게 되죠. 사실 막 이제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하면은 좀 검찰 입장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굳이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그 출석하지 않고도 저는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는 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나머지 수많은 사건들도 문제고 이게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판을 법원에는 어차피 나와야 될 테고 법원은 이거를 뭐 비공개로 이렇게 막 그 피고를 비공개로 부르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어차피 나오면은 포토라인을 굳이 세우지 않더라도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다 공개되게 돼 있을 텐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 좀 궁금해요. 어차피 다 노출되게 돼 있는데 일부러 검찰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관행을 없앴기 때문에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 주는 일은 없을 테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5명이 주요 인물들이 전원 구속됐거든요. 근데 전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수사도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올해 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수사나 그 다음에 재판이나 이런 게 진행이 돼야 저희들도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걸 밝히고 할 텐데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까지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우리의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또 싸울 거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을 한 부분이 있었죠. 사실 이러한 그 흐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여야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욱더 격돌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도 아무튼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됐었던 주호영 의원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지명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사람을 두고 검토를 하다가 오늘은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 한 3분 정도를 놓고 본인하고 대화를 해보고 내일 오후에 그중에 한 명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외부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첫 번째 비대위 때도 당 내에서 한다면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그중 제일 낫다고 보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외부에서 모셔와야 된다. 왜냐하면 당내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3선, 4선, 5선 이 중진들은 이 사태가 오기까지에 다 이런저런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네. 사태를 예방을 못했거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해결을 못했거나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는 주호영 대표가 낫지만은 기왕이면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주 대표로 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 대표 본인이 제안도 받았는데 그냥 한 번 더 하시라고 제안도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 추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인이 직무 정지를 받은 본인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이 소송에 별로 안 좋겠다. 그러니까 법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좀 안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다. 네. 그 당을 위해서 당이 가처분 재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물러나게 낫겠다고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거론되는 분들은 대체로 외부 분들이시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거론되는 분이 박주선, 김황식 전 총리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한번 하셨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치실장 하신 분인데 세 분 다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박주선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간판을 바꿔단다고 해서 그 집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법원의 판단이 애초에 내용 자체가 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소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판만 바꿔단다고 해서 과연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빨리 수습을 하고 질서를 잡는 게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제 이 여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다. 추석 앞두고 좀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요전 당헌은 비상 상황이라는 게 들어 있었고 그거를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법원이 개입해서 해석 여부를 최종 결정해 줄 권한이 있느냐 이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우리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지만은 법원이 그렇게 한 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부할 수 없어서 그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상 상황이면 비대위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요건이면 예를 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분이 사퇴한다. 그리고 당 대표하고 또 최고위원 전원이 합의해가지고 자진 해산 기를 해버린다. 그 구체로 명시를 했습니다. 경우를. 근데 논리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급 적용한 게 돼버린다는 지적에 대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 점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정문을 보면은 그 판사가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댔지만은 비상 상황이고 민주적 정당성이고 갖다 댔지만은 본심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선출된 당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밀어내는 거, 쫓아내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약에 그 판사가 안 바꾸면은.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소급표 아니면 또 지난번에 말한 민주적 정당성 이걸 또 갖다가 와가지고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대표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참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건 판사의 입장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효력이 있으니까 그 점이 좀 걱정이 어쨌든 됩니다. 이제 이 같은 판사가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그 부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